3년 전 일입니다. 68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어요. 아들이 부축해서 데려왔습니다. 아이처럼 손잡고 데려왔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투석 환자가 될 운명인가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건강관리 철저히 하신 분이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빗산 오르시고 식단도 채식 위주로 관리하셨습니다. 술, 담배 일절 안 하셨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콩팥 수치가 정상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꿀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꿀을 잘못 먹은 방법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콩팥을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하셨는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나중에요.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 30년차 내과 전문의예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이거 모르고 매일 아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둘째, 꿀을 약으로 만드는 황금 온도와 시간. 이것만 지켜도 콩팥 나이가 달라집니다. 셋째, 콩팥 독소를 씻어내는 기적의 레시피. 돈 한 푼 안 들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듭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할아버지 이야기. 그분이 어떻게 투석을 피하고 손녀 입학식에 참석하셨는지. 그 결말도 꼭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주방에 꿀단지 있으시죠?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천연꿀은 180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물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팔팔 끓는 물이라면 지금 바로 멈추세요. 여러분이 마시는 그 뜨거운 꿀물이 콩팥을 천천히 굳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콩팥이 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정수기가 물을 걸러내듯이 콩팥은 피를 걸러냅니다. 얼마나 걸러내는지 아세요? 하루에 180리터입니다. 180리터면 대형 욕조 2개 분량이에요. 2리터 페트병으로 치면 90개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피에서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한 피만 다시 몸으로 보내는 거죠. 24시간 쉬지 않고요. 여러분이 잠든 깊은 밤에도 콩팥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정수기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섬세한 필터가 있어요.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미세혈관 다발인데 이게 손상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한 번 망가지면 끝이에요. 새 필터로 갈아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8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통증도 없어요. 신호를 안 보냅니다. 아프다고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 뭔지 아세요? 아침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밤새 울기라도 한 것처럼 퉁퉁 붓습니다. 화장실에서 마주하는 소변의 거품이 물을 3번, 4번 내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달게 자는 깊은 밤에 나 홀로 2번, 3번씩 깨어 화장실로 향해야 합니다. 그 고단함과 피로를 누가 알아줄까요?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사실 이것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콩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는 젊었을 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전쟁 후 세대,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집안일 구느라,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밥 한 끼 걸으면서 자식 학비 대셨고, 잠 줄여가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콩팥이 지쳐있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꿉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잖아요. 단백질 덩어리인데 왜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두부는 훌륭한 음식이에요. 값도 싸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우리 한식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근데 꿀과 만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두부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꿀물 마셨다가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속이 뒤집어진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순두부찌개에 밥 한 공기 먹고 나서 꿀물 한 잔 마시는데 왜 이렇게 배가 더부룩하죠? 방귀도 많이 나오고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두부를 단단하게 만들 때 응고제를 씁니다. 황산칼슘이나 염화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에요. 이게 있어야 콩물이 몽글몽글 뭉쳐서 두부가 됩니다. 이 응고제 성분이 꿀 속의 유기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침전물이 생겨요. 아주 미세하고 단단한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에 쌓여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물이 장에서 썩으면 독소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발생한 독소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 사구체에 도착하면 그 얇은 혈관벽을 긁고 지나가요. 사포로 문지르듯이요.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콩팥은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 두부 먹고 꿀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염증은 부드러웠던 혈관을 점차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요. 의학 용어로 섬유화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콩팥 노화의 시작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석회질로 막히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물이 조금 느리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나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는 콩팥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세포의 발전소가 멈추면 콩팥은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대충 먹어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텼을 거예요. 20대, 30대 때는 소화 효소도 많고 위산도 충분히 나오니까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요. 위산 분비량도 적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요. 작은 충격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부 드셨으면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꿀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시간의 차이가 여러분 콩팥을 지킵니다. 필요하시면 적어 드세요. 두부 먹고 2시간 후 꿀.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마파두부 다 마찬가지예요. 콩으로 만든 음식 먹고 나서 바로 꿀물 마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두유도요. 두유 마시고 바로 꿀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피해주세요. 두 번째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 뜨거운 물입니다. 아까 제가 물 온도 물어봤죠? 꿀은 자연이 준 살아있는 효소의 창고예요. 180가지 이상의 영양소와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항산화 물질까지.
마트에서 파는 정제된 백설탕은 그냥 죽은 당분이에요. 영양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천연꿀은 살아있는 생명소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 효소들이 열에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넣는 순간 180가지 효소가 다 죽어버립니다. 순식간에요. 살아있던 꿀이 그냥 달콤한 설탕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꿀 속에 과당이 높은 열을 만나면 하이드록시 메틸 푸르푸랄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름 어렵죠? HMF라고 부르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변질된 화학물입니다. 꿀이 열을 받아서 변형된 독성 물질이에요. 이게 혈액을 타고 콩팥에 도달하면 콩팥 필터에 독성 찌꺼기가 쌓입니다. 콩팥 세포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서 여과 효율을 떨어뜨려요. 콩팥 입장에서는 정체불명의 이상한 물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생겨요. 이게 콩팥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세포의 발전소가 멈추면 콩팥은 스스로를 정화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꿀을 탈 때는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면 됩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아, 좀 미지근하네. 이 정도면 딱 맞습니다. 손등 테스트. 이것도 적어두세요. 온도계 있으시면 40도 맞추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팔팔 끓인 물을 5분 정도 식히세요. 대략 40도 정도가 됩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특별한 장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꿀물 마시고 나서 바로 커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잠 깨려고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 아침 루틴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콩팥의 두 번째 폭격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해요. 소변을 많이 나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콩팥이 꿀의 좋은 성분을 흡수할 시간도 없이 강제로 수분을 몸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이러면 콩팥 사구체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정원에서 호스로 물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스 끝을 손가락으로 막으면 물줄기가 세지죠? 압력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호스가 낡아서 얇아진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터질 수 있어요. 콩팥 사구체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나이 들면서 혈관 벽이 얇아지는데 카페인이 압력을 계속 높이면 혈관이 파열될 위험이 커집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품 섞인 소변이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꿀 속에 들어있는 유익한 미네랄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콩팥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마그네슘의 대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꿀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서 콩팥의 회복작용을 도와야 하는데 커피의 산성 성분이 이를 정면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콩팥은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는 곧 만성 피로와 콩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꿀물 마신 뒤에는 최소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커피를 드세요. 꿀물 후 1시간 후 커피. 이것도 적어두세요.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아, 그리고 탄산음료도요. 꿀라, 사이다 같은 거 꿀물 직후에 마시면 안 됩니다. 탄산이 꿀의 효소를 파괴해요. 여기서 잠시 멈출게요.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셨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마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늘 꿀 절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마늘은 밭에서 나는 산삼이고 천연 항생제라고 하잖아요. 암도 예방하고 혈압도 낮추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꿀에 절여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라고들 해요. 맞는 말입니다. 마늘과 꿀, 각각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방법이 잘못되면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독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기억하시죠? 콩팥 수치 절반으로 떨어져서 투석 직전까지 갔던 그분. 최할아버지가 왜 콩팥이 망가졌는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최할아버지는 68세셨습니다. 평생 건강관리 철저히 하신 분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빗산 오르셨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요. 식단은 채식 위주로 관리하셨고 술, 담배 일절 안 하셨어요.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게 할아버지의 신조였습니다. 손주들한테 건강한 할아버지로 남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손녀가 유치원 가면 꼭 입학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친구분한테 좋은 정보를 들으셨어요. 야, 영수야, 마늘 꿀절이 마라? 이거 먹으면 기력이 장사가 돼. 나 요즘 이거 먹고 젊어졌어. 할아버지는 그 길로 시장에 가셨습니다. 가장 좋은 국산 마늘과 비싼 토종꿀을 사오셨어요. 돈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셨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비극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늘을 익히지 않고 생마늘 그대로 꿀단지에 담가버렸어요. 생마늘이 더 효과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익히면 좋은 성분이 날아간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셨던 할아버지는 숙성기간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늘 꿀 절임은 최소 6개월 이상 숙성해야 해요. 그래야 마늘의 강한 성분이 순해지고 꿀과 잘 어우러집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불과 일주일 만에 개봉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크게 드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몸에서 열이 나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대요. 오, 이거 효과 있네. 친구 말이 맞았어.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 비법을 자랑하셨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눈꺼풀이 소시지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발등이 부어올랐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푹 주무셨는데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했어요. 소변에서는 물을 몇 번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끈적한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세요?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명현현상이겠지. 좋은 약은 원래 이런 거야. 그렇게 미련하게 참고 계속 드셨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뒷산 오르기는커녕 계단 오르기도 버거웠습니다. 입맛도 없어지고 피부가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불안해지셔서 아들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모시고 제 진료실로 오셨어요. 아이처럼 손잡고요. 검사 결과는 창담했습니다. 콩팥 수치가 정상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GFR이라고 하는 사구체 여과율이 30 아래였습니다. 당장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생 투석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앞에서 엉엉 우셨어요. 선생님, 저는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망가졌나요? 저 투석 환자 되는 건가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가요?
선녀 입학식 못 가는 건가요? 저도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업의 일부니까요. 환자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정성이 잘못된 길로 향했을 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합니다. 이게 마늘의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근데 동시에 아주 강한 자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마늘을 씹으면 입안이 얼얼하잖아요. 그게 알리신 때문이에요. 그만큼 강한 물질입니다. 이 알리신이 충분한 숙성 과정 없이 꿀의 특정 유기산과 만나면 위점막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위장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혈액 속 수분을 위장으로 집중시켜요. 소화기관이 비상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콩팥으로 가야 할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콩팥에 피가 적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독소가 걸러지지 않고 몸에 쌓입니다. 더 심각한 건 생마늘의 강한 성분이 혈액을 타고 직접 콩팥에 도달했을 때예요. 알리신이 콩팥 세뇨관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반복되면 세포가 죽어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콩팥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급격히 올라갑니다. 할아버지도 이 수치가 정상의 3배였어요. 그래서 마늘을 꿀에 절일 때는 반드시 2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첫째, 마늘을 고온에 익힌다.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알리신의 자극성을 없앤다. 둘째, 최소한 6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시킨다. 시간이 알리신을 순하게 만들어준다.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안 지키면 마늘 꿀절임은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최할아버지는 둘 다 안 지키셨어요. 생마늘을 일주일 만에 드셨으니까요. 펜 들어보세요. 마늘 꿀 절임은 6개월 이상 숙성. 아니면 마늘을 익혀서 담그기. 이거 적어두세요. 자, 여기서 잠깐 숨 좀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했어요. 두부 안 되고, 뜨거운 물 안 되고, 생마늘 안 되고. 그럼 꿀은 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게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콩팥을 살리는 꿀 복용법, 황금 레시피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펜 준비되셨죠? 첫째, 물 온도 40도 이하.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도. 뜨겁다고 느껴지면 안 됩니다. 팔팔 끓인 물이면 5분 정도 식히세요. 둘째, 마시는 시간. 오전 5시에서 16시 사이가 최적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묘시와 진시라고 해요. 대장과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꿀물을 마시면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몸의 콩팥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꿀의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셋째, 꿀의 양. 큰 숟가락으로 하나, 15ml 정도예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꿀도 결국 당분이에요. 과유불급입니다. 넷째, 숟가락. 금속 숟가락 쓰지 마세요. 스테인리스 숟가락, 은수저 다 안 됩니다. 금속 이온이 꿀의 효소와 반응해서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어요.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대나무 숟가락도 좋습니다. 다섯째, 마신 후 금지사항. 1시간 동안 커피,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 금지. 2시간 동안 두부, 된장찌개 같은 콩 요리 금지. 3시간 동안 탄산음료 금지. 정리해드릴게요. 물 온도 40도 이하. 시간, 오전 5시에서 7시. 양, 큰 숟가락 하나. 숟가락 나무나 플라스틱,
커피 1시간 후, 두부 2시간 후. 이 5가지만 지키세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비싼 보충제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아직 안 물어보신 게 있어요. 최영수 할아버지, 어떻게 되셨는지요? 기억하시죠? 콩팥 수치 절반으로 떨어져서 투석 직전까지 갔던 그분. 진료실에서 엉엉 우시던 그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지금 건강하십니다. 투석 안 하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새벽에 뒷산 오르십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려드릴게요. 할아버지한테 잘못된 습관을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생마늘 꿀절임 버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레시피가 뭐냐면요. 꿀에 2가지를 더 넣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계피. 계피는 단순히 향이 좋은 향신료가 아니에요. 동의보감에서도 계피는 몸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혈류를 개선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정과에 계피 넣는 이유가 다 있어요.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 계피 속의 시나말데하이드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콩팥 사구체의 여과 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계피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당뇨로 인해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는 훌륭한 조력자예요. 꿀과 계피가 만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가 만들어집니다. 콩팥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물질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꿀에 살아있는 효소가 계피의 유효 성분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는 트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조합은 그 어떤 비싼 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반드시 실론 계피를 쓰세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계피는 카시아 계피라고 해요. 이건 쿠마린 함량이 높습니다. 쿠마린은 많이 섭취하면 간과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카시아 계피의 2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훨씬 안전해요. 마트에서 살 때 실론 계피인지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 사시면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사과 식초. 천연 발효 사과 식초요. 식초가 산성이라서 콩팥에 안 좋을 것 같다고요? 천연 발효 식초는 신비로운 성질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대사 과정을 거쳐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레몬이랑 비슷해요. 레몬도 신맛이 나지만 몸에서는 알칼리성이 되거든요. 꿀의 칼륨과 사과 식초의 유기산이 결합하면 콩팥 속에 쌓인 요산결정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서 배출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 속에 낀 석회질을 식초물로 씻어내듯이 콩팥 사구체의 구석구석을 청소해주는 거예요. 또한 꿀의 포도당과 식초의 초산이 만나면 우리 몸의 구연산 회로가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콩팥 세포 하나하나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친 세포가 스스로를 수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자, 황금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팬 준비됐죠?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으로 1컵 정도예요. 사과 식초 1큰술, 15ml입니다. 꿀 1숟가락, 역시 15ml. 실론 계피가루, 티스푼 하나, 3g 정도예요. 이 4가지를 섞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에요.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잘 저어서 드세요. 이게 정보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비싼 보충제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해요. 우리 한식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서양 건강식이니 뭐니 할 것 없습니다. 최할아버지가 이 레시피를 3개월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요. 첫째 날, 변화 없었어요. 그냥 꾸준히 드셨습니다. 셋째 날, 여전히 변화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일곱째 날, 조금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둘째 주,
아침에 얼굴 붓기가 조금 줄었어요. 눈꺼풀이 덜 부었습니다. 셋째 주.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잠을 좀 더 푹 잘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소변 거품이 확연히 줄었어요. 물 한 번 내리면 사라졌습니다. 두 달 후. 신발이 다시 편하게 들어갔습니다. 발등 붓기가 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뒷산도 다시 오르기 시작하셨어요. 세 달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콩팥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GFR이 30 아래에서 60 이상으로 회복됐어요. 의학적으로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적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도 놀랐어요. 선생님, 이 환자분 데이터 맞나요? 다시 확인해 볼까요? 맞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선생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손녀 유치원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손녀는 노란 리본 달고 서 있고 할아버지는 꽃다발 들고 옆에 서 계셨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투석기계에 묶여 있었다면 이 사진은 없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녀 손잡고 유치원 가는 모습, 손녀가 할아버지 젊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 이게 건강의 이유 아닐까요?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직업의 일부니까요. 근데 그 사진을 받았을 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울어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콩팥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콩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야기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술래잡기 하는 시간. 손녀가 할아버지 목말 태워달라고 조를 때 들어올려주는 힘. 손주들이 할머니 안 아파? 물을 때 건강하다고 웃어줄 수 있는 힘.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모습.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야, 너 젊어 보인다 라고 말해줄 때. 이웃들이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때. 이런 게 건강의 이유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는 이유는 오래 살려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해요. TV 볼 건가요? 손주 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겁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젊어졌어요, 할머니 예뻐졌어요 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꿀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첫째,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콩팥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이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꿀 속의 칼륨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돼요.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에 영향을 주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내 몸의 상태를 무시한 채 좋다는 것만 따라가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 꿀도 결국 당분이에요.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당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티스푼 하나 정도로 적게 시작하세요. 큰 숟가락 말고 작은 티스푼이요. 그리고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효소라도 내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을 넘어서면 콩팥에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셋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꿀은 벌이 꽃가루를 수집해 만든 거예요. 꽃가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중단하시고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높여
결국 콩팥의 면역 체계에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돌전 아기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만 1세 미만 아기들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 속에 보툴리누스 균 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성인은 장 기능이 발달해서 이 균을 처리할 수 있지만 아기들은 장이 미성숙해서 이 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영아 보툴리누스증이라는 위험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손주한테 좋다고 꿀물 먹이시면 안 됩니다. 돌 지나면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두부 먹고 2시간 후 꿀. 둘, 40도 이하 미지근한 물에 타기. 손등 테스트. 셋, 꿀물 후 1시간 후 커피. 넷, 마늘꿀 절임은 6개월 이상 숙성. 아니면 마늘 익혀서 담그기. 다섯, 황금 레시피. 미지근한 물 200ml, 사과 식초 1큰술, 꿀 1숟가락, 실론 계피 티스푼 하나, 아침 공복 5시에서 7시.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드릴게요. 첫째, 댓글에 건강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둘째,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광고 없이, 헛소리 없이. 여러분 건강 지키는 정보만 올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 영상 나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에게요. 형제 자매에게, 50 넘은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카톡으로 공유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투석실에서 기계에 연결되어 있을 뻔한 사람이 손녀 입학식에 참석하게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저는 김정우입니다. 58세예요. 30년 동안 사람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어요. 건강을 챙기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거. 최할아버지가 68세에 콩팥이 망가졌다가 회복하셨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입니다. 콩팥이 맑아야 피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야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야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